안녕하십니까?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산학연계 활동그룹 김주흥입니다. 오늘은 엠팩 레벨 3 샘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앞서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엠팩 표준 데모키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듈 구성은 파라미터, 시스템 파라미터에서 리드 마운팅 스테이터스를 눌러주시고 Yes를 눌러주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PLC의 상태를 읽어옵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지금 저처럼 모듈의 각 슬롯마다 장착된 모듈들을 읽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지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에 내장된 이더넷 포트를 이용하여 소켓 통신 데이터 교신을 실시한다. 동그라미 1번 IP 어드레스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할당한다. 동그라미 2번 PLC 1호기는 액티브 오픈을 하고 PLC 2호기는 패시브 오픈을 한다. 동그라미 3번 PLC 1호기와 PLC 2호기 모두 포트 번호는 3000번으로 통일한다. 동그라미 4번 각 PLC가 교신한 데이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다. PLC 1호기 IP 192.168.3.100 오픈 방식 액티브 오픈 포트 번호 3000번 송신 데이터 헥사 값으로 A, B, C, D 수신 데이터 헥사 값으로 하나, 둘, 셋, 넷 PLC 2호기 IP는 192.168.3.101 오픈 방식 패시브 오픈 포트 번호 3000번 송신 데이터는 헥사 값으로 하나, 둘, 셋, 넷 수신 데이터는 헥사 값으로 A, B, C, D 입니다. 파라미터 설정을 보시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왼쪽 내비게이션 트리에서 파라미터, CPU, 모듈 파라미터, 베이직 세팅으로 들어가 주시면 사용할 IP를 설정해 주시고 상대 기기에 대한 설정은 External Device Configuration에서 설정해 줍니다. 1호기는 액티브 오픈을 진행한다 하였으니 액티브로 설정해 주며 교신 방식을 소켓 통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국, 즉 1호기의 포트 번호와 상대 기기 2호기의 IP와 포트 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2호기는 언패시브를 이용하여 소켓 통신을 선택 후 자국의 포트 번호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기에서는 액티브 오픈을 사용하며 오픈과 송신, 수신 프로그램을 해야 합니다. 2호기에서는 패시브 오픈으로 송신, 수신 프로그램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패시브 오픈에는 언패시브와 풀패시브 방식이 있는데요. 언패시브는 교신 대상의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를 제한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으며 풀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교신 대상의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를 지정하면 지정된 상대 기기만 수동적으로 오픈하는 접속 방식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오픈, 송신, 수신 시 사용될 전용 명령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시 사용되는 명령어는 sp.socopen 이며 명령어 구성은 명령어 u 더미값 s1 커넥션 번호 s2 컨트롤 데이터 d 명령어 실행 완료 신호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데이터에는 실행 완료 타입, 완료 스테이터스, 사용 용도 설정 영역 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부분을 사용한다면 따로 설정할 게 없고 추후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코드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신 명령어입니다. sp.socSND 라는 명령어이며 u 더미값 s1 커넥션 번호 s2 컨트롤 데이터 s3 송신 데이터 d 명령어 실행 완료 신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데이터와 송신 데이터에 대한 상세를 보겠습니다. 컨트롤 데이터에서도 에러 코드 이외의 내용은 없었고요. 송신 데이터에서는 송신 데이터 길이와 송신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신 데이터 길이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바이트 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개의 워드를 데이터를 보낸다면 2바이트, 즉 숫자 2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신 명령어입니다. sp.socrcv라는 명령어이며 명령어 구성으로 u 더미 값이 들어가고요. s1 커넥션 번호, s2 컨트롤 데이터, d1 수신 데이터, d2 명령어 실행 완료 신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신 명령어가 비슷하게 컨트롤 데이터는 에러 코드 정도만 확인할 수가 있으며 수신 데이터는 수신 데이터 길이와 수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송신과 마찬가지로 수신 데이터 길이는 단위가 바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한 개의 워드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수신 데이터 길이는 2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장 CPU, 내장된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CPU의 모듈 파라미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세팅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1호기는 IP를 192.168.3의 100번으로 세팅을 해 주었고요. 익스터널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상대 기기 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1호기와 2호기가 두 가지가 모두 있다 보니 두 개의 창을 띄워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호기부터 진행을 해 볼 텐데요. 1호기다 보니까 상대 기기는 192.168.3의 101번으로 지정이 되겠죠. 1호기는 IP가 19168.3의 100번이고 오픈 방식은 액티브 오픈을 사용합니다. 포트 번호는 3000번으로 모두가 통일되고 송신 데이터와 수신 데이터는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호기도 세팅해 보겠습니다. (2호기의) IP인 192.168.3.101번으로 세팅을 해주었고요. 2호기의 익스터널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도 세팅을 보겠습니다. 패시브 오픈을 사용한다 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풀패시브가 아닌 언패시브를 이용해서 세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패시브에 소켓 커뮤니케이션을 설정해 주었고요. 자국의 포트 넘버인 3000번까지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1호기부터 프로그래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픈부터 진행을 해 주셔야 되시는데요. CPU에 내장된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다 보니 매뉴얼은 R 프로그래밍 매뉴얼의 CPU 모듈용 범용 명령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차례 또는 목차를 통해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요. 내장 이더넷 기능용 명령의 오픈 클로즈 명령을 보겠습니다. sp.socrcv
pe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잘 실행이 되는지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 완료 신호를 같이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했고 컨트롤 데이터에 들어갈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엔지니어링 도구에 의한 파라미터 설정 값을 사용한다면은 0값이니까 초기값이 0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은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 프로그램을 작성해 줘야겠죠. 데이터 송신으로 sp.soc.sn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D10이 사용했던 거다 보니까 다른 디바이스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신 명령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socrcv라는 명령어이고요. 송신과 비슷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작성해 보았고요. 이제 송신할 때 데이터를 1호기에서는 데이터를 ABCD라는 헥사값을 송신하기로 하였으니
그 해당 부분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소스 3에 해당되는 곳에 송신 데이터 길이와 송신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명령어가 실행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하니 명령어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주고 D120, 즉 소스 3번에 해당되는 곳에 데이터 길이와 실제로 보낼 데이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사 값으로 하고 조건은 동일하게 없애고 상단과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령어들의 조건들은 모두 임의의 조건으로 다 달아 주었는데요. 수신 받을 때는 조금 다르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모르겠지만은 비정기적으로 받을 때는 내가 언제 받을지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의 접점을 사용하기보다는 데이터가 수신이 되었다라는 신호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신 저희가 오픈 완료 신호도 확인이 되지만은 소켓 통신 수신 상태 신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게 합니다. 소켓 통신 수신 상태 신호를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명령어를 실행을 시킴으로써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수가 있는 거죠. SD 1506번에 저희가 1번 커넥션이니까 0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조건이 살게 되고 해당 명령어도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끔 프로그래밍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명령어가 사용되지 않고 송신과 수신 명령어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네, 이상으로서 첫 번째 문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엠팩 표준 데모키트의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하여 하기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스위치 설정 조건입니다. 교신 채널을 1번 채널, 교신 방식은 무수순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교신 속도는 115,200bps, 데이터 비트 8, 페리티 논, 스탑 비트 1, 썸체크는 논으로 세팅합니다. 수신 완료 코드는 0D0A, 문자로 CR/LF로 지정합니다.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교신이란 데이터 포맷 및 전송 제어 순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상대 기기와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코드 등 상대 기기 프로토콜에 맞춘 데이터 교신 시 무수순 프로토콜도 교신이 가능합니다. 무수순 프로토콜 수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수신 방법에 가변 길이의 스테이트먼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종료 코드에 의한 수신 방법과 고정 길이의 스테이트먼트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 종료 데이터 수에 의한 수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 종료 데이터 수만큼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수신 종료 코드가 들어오면 유닛의 수신 읽기 요구가 ON이 됩니다. 타이밍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신 종료 데이터 수만큼 데이터가 들어왔거나 종료 코드가 들어오면 수신 읽기 요구가 아래 보시는 타이밍 차트처럼 기동이 됩니다. 수신 종료 코드에 의하면 종료 코드가 들어왔었을 때 수신 읽기 요구가 ON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 종료 데이터 수에 의한 수신 방법은 상대 기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개수만큼 카운팅을 하다가 사전에 세팅된 개수가 되면은 수신 읽기 요구가 ON이 됩니다. 다음은 스위치 설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모듈 파라미터에 들어가시면 바로 프로토콜 선택, 통신 속도, 데이터 비트, 페일티 비트, 스탑 비트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신 종료 데이터 수 및 수신 종료 코드 설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스위치 세팅을 하셨던 설정 창 내에서 스크롤을 맨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수신 종료 데이터 수와 수신 종료 코드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 종료 데이터 수에 대한 단위는 중간에 위치하는데 워드 바이트 유니트에서 단위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 명령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g.input 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며 명령어 구성은 U 하고 선두번호, S 컨트롤 데이터, D1 수신 데이터, D2 명령어 실행 완료 신호를 지정하게 됩니다. 컨트롤 데이터는 수신 채널, 수신 결과, 수신 데이터 수, 수신 데이터 허용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복기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데이터를 수신받아야 하므로 시리얼 모듈부터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무수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통신 속도를 115,200bps, 데이터 비트 8, 페리티는 없고 스탑 비트는 1으로 세팅해 주었습니다. 썸 체크 코드도 논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수신받기 위해서 명령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수순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 수신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PPT 자료에서 보셨듯이 g.input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번호는 C가 되겠고요. 간략하게 명령어를 구성을 하고
명령어에 필요한 컨트롤 데이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신 채널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수신 데이터 허용 개수를 제 임의대로 10개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 읽기 요구 신호가 X3번과 XA번으로 각각 있었는데요. 지금 시리얼 모듈의 선도 번호가 00C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채널인 X3번은 XC3이 되겠죠. 이것이 맞은지 확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3번이 1번 채널의 수신 읽기 요구이네요.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X3번이 ON이 되고 1번 채널에서 3개의 워드를 받겠다 라고 지정을 하게 해주면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풀며 확인한 매뉴얼은 이더넷 모듈 사용자 매뉴얼, R 프로그래밍 CPU 공통 명령편, 시리얼 모듈 사용자 매뉴얼, R 프로그래밍 모듈 전용 명령편 등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보실 때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거나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지문에 나온 해당 키워드로 매뉴얼을 검색하여 내용을 빠르게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험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엠팩으로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세요. 지금까지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산학연계 활동그룹 김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